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말이죠. 지금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7시까지가 이제 저녁 식사였고요. 지금은 아마 또 그 다음에 조사가 좀 이어질 겁니다. 물론 야간 조사는 윤 대통령이 허용하지 않으면 못 합니다. 근데 뭐 지금 윤 대통령 잠도 못 주무셨기 때문에 뭐 야간 조사를 허용할 리는 없고, 그러면 아마 이제 9시 정도까지 하고서 끝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이 참 낯선 이 서울구치소로 가서 잠을 자야 되는데 이게 조금 참 고단하고 외로울 겁니다. 공수처는 오후 5시 50분쯤 윤 대통령에 대한 오후 조사를 마쳤습니다. 이대환 수사 3부장이 2시 40분부터 2시간 정도 윤 대통령을 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차정현 수사 4부장이 오후 4시 40분쯤 투입돼서 1시 10분쯤 1시간 10분 정도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오전 11시부터 2시간 반 정도 오전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2시간 반, 그리고 오후에 또 총 3시간 10분 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말이 조사를 받는 거지 한마디도 안 했답니다. 그리고 저녁 메뉴는 된장찌개라고 그러네요. 점심은 도시락으로 먹었고요. 점심은 도시락, 그리고 저녁 식사는 메뉴가 된장찌개라고 합니다. 심야 조사 여부는 뭐 계획은 없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공수처 관계자는 통상 수면을 취할 때는 구치소로 이동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구치소도 대통령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경호구역이 됩니다. 이게 무슨 난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구치소도 발칵 뒤집히지 않았겠습니까? 뭐 구치소라 그래가지고서 지금 뭐 현지 대통령이 가는데 아마 여러 가지 발칵 뒤집혔을 건데, 이 체포 시한은 48시간입니다. 48시간이니까 오늘 오전 10시 한 30분쯤부터 라고 한다면 내일 모레 오전 10시 반까지가 지금 체포 시한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고했던 대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데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지금 수사팀은 윤석열 대통령과 변호인을 상대로 8시간째 조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조사는 사실상 진척이 없다. 윤 대통령 측이 체포 전에 예고했던 대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과 입회한 변호사 한 명은 모든 질문에 사실상 답변을 하지 않거나 의견도 내지 않다. 그러니까 한마디도 안 한다는 거죠. 영상 녹화도 못하고 있다. 영상 녹화는 윤 대통령 측이 거부를 하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를 하는 입회 검사는 이재승 공수처 차장, 이대환 부장검사, 뭐 차정현 부장검사, 뭐 그렇다고 그래요. 진술 거부가 계속될 경우 수사팀은 체포 시한인 48시간을 다 쓰지 않고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오전 11시쯤부터 조사가 시작이 됐고요. 저녁 식사 시간과 휴식 시간이 또 좀 주어졌고요. 네, 점심에는 여러 반찬이 든 도시락, 저녁 메뉴는 된장찌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녁 식사 후인 오후 7시부터 조사가 재개가 됐고요. 밤 9시 이후를 심야 조사라고 그러는데요. 이거는 계획이 없고요. 아마 9시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밤을 보내고 다시 공수처에 나와가지고 내일 조사를 받아야 된다. 윤석열 의원의 말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간밤에 잠을 못 잤다고 그래요. 1시에 잠들어 가지고 2시 반에 깨는 바람에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고 뭐 식사도 충분치 않다고 그러는데 많이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고통이 있고 고민이 많겠지만 식사 잘 하시고요. 그다음에 서울구치소 가면 한 뭐 몇 평짜리 그 독방이 주어지는데요. 뭐 아무래도 익숙하지 않죠. 그리고 또 겨울이기 때문에 추울 겁니다. 교도소는 난방이 안 되거든요. 뭐 그런 것들 좀 그래도 옷을 좀 탄탄하게 준비를 한다든지 입고 들어가든지 해서 고통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 맹자의 고자장에 보면은 말이죠. 하늘이 어떤 사람에게 큰 인물을 만들려고 하고 어떤 큰 일을 시키려 할 때에는 그의 모든 것을 고통스럽게 한다. 그래서 시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 대통령이 뭐 자신의 어떤 부귀영화를 위해서 계엄을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후대 역사가들이 평가를 할 거고요. 그리고 후대 우리 자손들이 평가를 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미래에 산다고 하는 것이죠. 어차피 누구나 말이죠. 지금 시대에는 올바른 평가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어떤 한 사람을 평가하려 할 때 또는 한 사건을 평가하려 할 때는 적어도 그때로부터 200년이 지나야 가능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역사적 사실이 됐습니다. 그 평가는 지금의 법적 평가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국민의 정치적 평가가 있을 수 있고요. 나중에 역사적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래도 그 역사적 평가가 가장 높게 평가될 것 같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뭐 지금으로부터 대통령을 더 하든 안 하든 그와 상관없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러이러한 사람이었고 이러이러한 일을 했고 이렇게 됐다는 것이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이었고 그 휴머니즘이라든가 내지는 애국주의 내지는 국민에 대한 애민심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이 분명히 인정받고 높이 평가받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도 뭐 윤 대통령도 본인이 말도 했습니다마는 후회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본인도 여기에 대해서 당당하면 되는 겁니다. 가사 이 현실의 법정에서 좀 가혹하고 내지는 정의롭지 않다 하더라도 이것이 인간이 가진 한계고 내지는 또 국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갖는 한계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당당하게 그야말로 무쇠불처럼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다. 그렇게 당당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윤 대통령 지금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할 필요 없습니다. 파이팅입니다. Let's go together.